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증으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봤더니 90%가 상담 위주였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는 비율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모두 3만 1,6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계선 지능과 난독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은 학생은 3,313명으로 전체의 10.4%에 불과합니다.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0.16%만 센터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난독 학생은 26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0.8%를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센터가 전문적인 학습 지도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 난독증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도 맞춤형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상담 위주로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글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한글을 갑자기 깨우치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더라도 전문적인 학습 지원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국의 센터 165곳에서 근무하는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무자의 93%가 학습 상담 지원단, 학습 코칭단에서 활동하는 비정규직 상담사였습니다. 센터가 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센터의 지원을 받은 학생 10명 중 9명은 전문적인 학습 지원 대신 학습 동기를 찾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연수를 받아 정밀 진단과 학습 지원이 가능한 파견 교사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51명뿐입니다. 병원으로 따지면 학교가 1차 병원이라면 클리닉 센터는 2차 병원 또는 3차 병원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했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클리닉 센터로 가는 건데 그곳이 가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학교보다 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결국 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상담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담사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에서 한 단계 더 고도화해야 된다. 센터가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 지원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